전 세계가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35년쯤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 성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들이 등장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만 현황 좀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좀 심각한가요? 네, 지금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하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보통 비만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벌써 전 인구의 40%가 그 기준이 40%가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심각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2020년, 21년 현재 국내 비만 인구는 2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성질환으로 당연히 이어지죠. 심혈관 질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울증, 또 비만으로 인한 관절염, 또 요 사이에 국내 지금 암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여성에서의 유방암, 대장 직장암, 전립선암 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관리와 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 주위에도 코로나 이후로 살쪘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운동이 급격히 줄고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비만 관련된 약제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었고 일부는 승인받은 상황인데 오늘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GLP-1 유사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장 호르몬인데 그거를 의학적으로 좀 농도를 높여서 외부에서 주입하는 그러한 약제들이죠. GLP-1 이 유사체는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으면 그게 우리 뇌에 있는 그 포만 중추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하고 배고픔을 좀 잊게 하는 그 두 가지 작용으로 뇌에 작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위에도 작용을 해서 위 배출 시간을 좀 늘려줘서 돌아서서 바로 배고프지 않게 한 6시간 정도는 좀 든든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중추적인 효과와 그러한 위장관계 효과를 통해서 체중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그래도 현재 국내에서 쓰는 약은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의 삭센다가 있고 이어서 지금 더 환자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특정 회사 CEO가 맞아서 체중을 많이 뺐다고 그 별그램 이런 데 올린 사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네. 그분이 맞은 주사는 역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위고비라는 약이 있고 그거와 비슷하거나 더 약효가 좋을 수도 있다는 터체파타이드 성분의 몬자로라는 약들이 승인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위고비는 승인을 받았고 몬자로는 지금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약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러한 약들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출시되고 있는 약물,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도 많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점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나 약을 쓸 때 주의사항도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약들이 비만인한테 기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약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계획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 BMI 기준으로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약을 전문 이 의료인으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워낙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나 베스탈 있으니까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네, 이게 철저히 뭐 결정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지켜야 되는 약물들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약들 말고도 또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약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재 대기 중인 또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네. 흥미롭게도 기존의 이제 약제들 아까 얘기 드린 약들은 대부분 주사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바늘에 대한 거부감 또 주사를 스스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다음에 그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경구용 약제. 네. 그래서 GLP-1 유사체이면서도 먹을 수 있는 약제들이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리벨서스라는 경구약이 이미 승인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올포글리플론이라는 약제도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면 이제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바꿔서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게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제형이 달라지거나 혹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도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좀 맞을까요? 네, 이 모든 약들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 1상, 2상, 3상이라는 이제 단계적인 순서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 드린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제는 대규모 전 세계적인 임상을 통해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줄여주고 사망률도 줄여주었다는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13.5%라는 체중 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사람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임상 시험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만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쉽게 말하면 인지기능 장애, 초기 알츠하이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시험도 임상 시험도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진행된 부분은 이제 지방간 환자에게 이 약을 써서 일부는 또 임상 시험이 잘 나와서 임상 시험 기준으로 이제 대기 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당뇨약으로 뭐 개발이 되었지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뇌기능 그리고 지방간까지 더 적응증을 정말 넓혀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통해서 우리가 비만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 또는 그거보다 더 이상의 질환까지 관리할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도 좋고 뭐 더 적응증도 넓힐 수 있는 비만 치료제 부작용은 좀 어떤지요? 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비만 치료는 부작용을 저희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그 GLP-1 제제는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복부 불편감이 있는데 드물게는 설사 오히려 반대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얻은 좋은 교훈은 적은 용량에서 단계적으로 이 약을 쓰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거의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임상 시험이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임상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는 것에는 좀 틀림이 없겠죠,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이제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많이 생겼고 그걸 이제 주사제, 경구용 약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비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네. 비만인 자체도 본인이 비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비만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내가 운동 좀 하면 되고 식사 조절 좀 하면 되지 내가 병원에 굳이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네. 강조드리고 싶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비만이를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뚱뚱한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게으를까? 자기 관리가 안 될까? 뭐 이러한 부분으로 시선을 보는데 네.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질병으로 보고 또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비만은 질환이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 방문을 통해서 뭐 약물 치료를 받으면 되는 문제인지, 또 혹시 기억해야 할 부분 없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는 보통은 다학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주사제나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전문 영양사를 통해서 영양적인 접근, 식단에 대한 주의, 또 운동 처방사라든지 그런 분을 통해서 생활 습관 개선, 운동을 통해야지, 모든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온 좋은 교훈은 약을 쓸 동안에 체중이 잘 빠집니다. 몬자로, 위고비 이런 약이 20%가 빠질 수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요요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운동과 식단을 잘 조절해서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된다. 오늘 하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활 습관, 뭐 운동,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신약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서 임상시험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사이는 인식이 좋아져서 임상 시험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은데, 아직도 이제 뭐 시험에 좀 참여하십시오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식약처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승인받은 그 연구 계획서는 그러한 건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약효를 보는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참여자에 대한 위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각 병원별로 이렇게 임상 시험에 공지가 뜨기도 하지만 그러면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되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식약처나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이라는 아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저 같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질환에 대한 임상이 있는지, 특히 비만이라면 그러한 비만 임상 이러한 참여를 직접 지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요. 식약처나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임상시험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승인된 임상시험들도 좀 볼 수가 있고, 참여 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좀 희망하는 임상시험에 참여 신청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 사이트에서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